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사회초년생들이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축을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한번 컨텐츠를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제는 효율적으로 예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로 이제 예금을 하실 때 어디다가 주로 많이 하시나요?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IBK 기업은행 이런 데다가 주로 혹시 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만약 그러고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좀 통해서 한번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저축 습관을 바꾸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좀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을 선택하실 때 딱 두 가지를 아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내 돈이 안정적으로 이제 손실을 보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를 얼마나 더 많이 줄 수 있는지, 한 이 정도, 한 두 개 정도 보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제 금융기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딱 그 앞에서 말한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지와 높은 이자율을 주는지 두 가지만 비교해보고 더 좋은 조건이 있다 하면은 당연히 갈아타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당장 이금융권으로 갈아타세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뭐 이금융권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목표는 여러분들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금융권으로 이제 갈아탈 준비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의구심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금융권으로 갈 건데 그럼 어디로 이제 상품을 가입하는 게 옳은 선택인가요? 이런 의구심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살펴보셔야 할 것은, 여러분들께서 원금을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시냐, 아니면 그 이상을 가지고 계시냐, 아니면 그 이하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 컨텐츠는 주로 사회초년생 분들을 위한 컨텐츠니까 한 5천만 원은 이제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5천만 원 이제 미만의 금액을 가지고 있을 때 효율적으로 이제 자금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본인의 이제 이름으로 5천만 원 미만의 돈을 이제 거치시킬 거기 때문에 신협이라든지 지역 농협 그리고 새마을금고를 먼저 방문을 해보세요. 자, 이제 지점에 방문해서 여러분들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비과세 한도를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뭐 이제 시중은행에 방문하셔서 어떤 예금이라든지 뭐 적금 상품을 가입하시면서 이제 그게 상품이 이제 만기가 되었을 때 이자를 받아보시면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이제 거치시켰는데 1년짜리 상품이고 이자는 1%를 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100만 원의 1%면 실제로 이자를 10,000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받아보면 10,000원이 안 되는 금액이 이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보면 이자에 대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자 소득세가 2021년 기준으로는 14%가 발생하고 농특별 과세가 있어요. 또 농특별 과세는 1.4%가 또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럼 총 14%의 농특별 과세 1.4%를 더한 15.4%가 이자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금융권, 특히 이제 새마을금고, 뭐 신협, 뭐 농협에 방문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창구 직원한테 신분증을 내밀면서 비과세 한도를 물어봐요. 비과세 한도는 개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여러분들은 사회초년생이니까 젊으시죠. 젊으신 분들,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부여가 됩니다. 그럼 이 비과세 한도를 이제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냥 신협, 농협, 뭐 새마을금고에서 상품만 바로 가입하면 되냐?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금융기관에 출자금 통장을 만드셔야 되는 것인데요. 출자금 통장의 경우는 딱 만들면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최소로 출자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이제 금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이제 금융사에 방문하셔서 최소 출자금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하신 후에 개설하시면 돼요. 자, 이제 출자금 통장을 개설했으니까 3천만 원이라는 이제 비과세 한도가 부여가 됐겠죠. 그러면 여기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5천만 원 미만의 금액을 그 3천만 원 한도 안에서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구간이다 하면은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이제 금융기관의 이자가 괜찮으면 그쪽을 이용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이금융사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금융기관과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비과세 때문에 신협, 농협, 그다음 새마을금고를 먼저 예로 들었는데, 다른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이금융사도 똑같이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5천만 원 범위 안에서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그 저축은행이라든지 이제 상호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금융권보다는 상호금융기관이라든지 저축은행을 선택하셔서 거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또 비대면으로 이제 뱅킹을 오픈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저축은행을 예로 들면 좀 단점이 지점이 너무 집 근처에 없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요즘 그렇게 가입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모바일로도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과 또 이제 비용을 절감하면서 가입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예금 상품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설명을 쉽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해가 좀 되시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여기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